어떤 사람은 끝까지 스스로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알려줘도 오히려 당신만 달아갑니다. 그럴 땐 철학이 이렇게 속삭이죠. 그가 바닥에 닿게 하라고, 그만의 속도로, 그만의 값으로 배우게 하라고. 당신은 누군가를 끝까지 이해하려 해본 적 있나요? 잘못을 반복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람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계속 붙잡고 있었던 적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달라지지 않는 건 그가 아니라 점점 지쳐가는 당신 쪽입니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표정이 사라지고, 마음 한편에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웠나? 좀 더 기다려야 했나? 하지만 철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가르칠 수 없는 자에겐 추락을 허하라. 이 말은 냉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함께 망가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현실이 눈을 열게 할 것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경험이 말을 대신합니다. 어떤 자는 말로는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경계의 끈을 스스로 놓고 나서야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그제야 손을 내밀고 싶어지겠죠.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가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의 파멸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의 배움을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일찍 막아버리면 그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말이 왜 아팠는지를. 무너짐이 유일한 교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올 준비가 된 자는 바닥에서 더 단단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부터 지켜야 합니다. 무너지는 사람 옆에 서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도 함께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너무 많이 품지 말라고. 스스로 품을 그릇이 없는 이에게 온 마음을 던지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살리는 중이라면 그건 가장 철학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추락하게 하십시오. 그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일한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언제나 당신을 앞세웠습니다. 실수했을 때도 비난받을 때도 늘 당신이 나서서 막아줬죠. 당신은 그게 사랑이고 책임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덮고 다 품고 다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거꾸로 말합니다. 당신이 계속 방패가 되면 그는 절대 칼날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상처 한 번 없이 살아갑니다. 누가 대신 아파주고 대신 책임져주고 대신 정리해주니까요. 그렇게 자란 무지는 고마움을 몰라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동안 그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단 한 번도 결과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에게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불은 너의 손으로 끄지 말고 스스로 태워보게 하라. 그 불길이 자신을 태워봐야 처음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묻기 시작하니까요. 당신이 그를 너무 오래 도운 것은 그의 성장을 막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더 일찍 외면했더라면 더 빨리 자신을 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척하며 실은 지키고 싶은 나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이 느꼈던 죄책감조차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잃을까 봐 무서웠던 건 아니었을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도움과 간섭 사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경계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그어야 한다고요. 이제는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추락을 대신 막아내는 순간 그의 인생도 당신의 인생도 함께 휘청이기 시작한다는 거요. 철학자들은 침묵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물러서라. 그가 부딪히게 하라. 그것이 진짜 배움이다. 당신이 그의 방패가 되어준 시간만큼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리석음까지 떠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의 몫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곁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통할 거라고. 지금 이 모난 관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데 왜 나만 힘들어지는 걸까요? 철학은 이런 순간에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왜 거기 있는가? 그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를 떠나보내는 두려움이 더 커서인가요? 가까이 있다는 건 곧 진심이 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당신의 말이 더 가볍게 들릴 수도 있죠. 가끔은 가장 큰 사랑이 한 발 물러나는 데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가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할 때, 당신의 부재를 느낄 때, 비로소 귀가 열리고 가슴이 시려지고 그제야 당신의 말들이 아프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가르칠 수 없는 자에게 더 빨리 추락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 말은 결국 그의 인생은 그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슬퍼해도 그는 당신의 눈물로 배우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스스로의 어깨로 짊어져야만 진짜 무게가 되니까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당신은 너무 멀었죠? 그의 귀는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닫힌 채 당신의 진심만 흘러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멀어질 시간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비워주는 시간입니다. 철학자들은 침묵이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 가르칠 수 없다면 부재로 가르치라. 그가 견뎌야 할 공백을 남겨라. 당신은 너무 오래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는 끝내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잃은 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기를 위했던 단 한 사람의 침묵이었다는 걸. 그때 비로소 그의 추락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추락을 막는 손이 아니라 그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철학은 다르게 묻습니다. 그는 원래 그랬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외부의 이유를 찾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스스로 외면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던 작지만 끈질긴 외면의 시간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당신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겠죠. 말하고 또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의 행동에 그래서 더 안타깝고 그래서 더 책임감이 들고 그래서 더 끝까지 버텨보려 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의 무너짐은 당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당신은 다만 그 여정을 조금 늦췄을 뿐입니다. 철학자들은 고요히 속삭입니다. 어떤 추락은 스스로만이 끝을 알아야 멈춘다. 무너짐은 고통이지만 그 속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실체를 바닥을 통해서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의 바닥은 그만의 바닥이니까요. 그리고 그 바닥은 그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를 반추하게도 합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되었나? 누구를 놓쳤고 무엇을 외면했고 무슨 말을 듣지 않았는가? 철학은 그 과정을 성찰이라 부릅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을 통과하는 고요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끝내 지나온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의 무너짐을 막는 대신 그의 무너짐이 거울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거울을 통해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는 날, 당신이 했던 모든 말들은 가장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일으켜야 한다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사람된 도리라고. 그래서 당신은 지쳐가면서도 그를 또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짓말을 덮어주고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도움,
이후 그는 달라졌나요? 철학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었다고. 그건 그를 더 멀어지게 만든 거였다고. 도움은 그 사람이 자기 몫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정성껏 감싸줘도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모든 건 헛돌 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 하지 마라. 그는 자기가 일어설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넘어질 것이라고. 그를 위한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철학은 경계를 말합니다. 돕는다는 착각에서 놓아주는 용기로 넘어가는 순간을,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당신이 곁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처음으로 외롭다는 감정을 제대로 마주할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던졌던 모든 말들이 공기처럼 스쳐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제야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이 등을 돌렸을 때 비로소 그는 왜 아무도 내 곁에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그는 자문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한 문장, 그 사소한 물음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몇 년을 말해도 듣지 않던 말이 단 하루의 외면 속에서 새롭게 새겨지는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도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도움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비틀거리더라도 혼자 걸어봐야 자기 발로 땅을 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랑이란 때로 차가운 바람처럼 사라져주는 일. 도움이 멈춘 그 자리에서 그는 드디어 혼자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비로소 그를 사람답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나요? 가슴에 걸린 돌덩이처럼 그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상처 줄까봐, 사이가 틀어질까봐 또 참았던 적 많으시죠? 그의 인생이 점점 기울어가는 걸 보면서도 한 번쯤은 스스로 알아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았고 당신은 계속 마음속에서 이러다 정말 무너질 텐데 하는 불안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무너지는 걸 막으려 애쓸수록 그의 무지는 더 단단해진다고요. 그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누구를 떠나보내고 있는지를 그저 지금 당장만 생각하며 불안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죠. 이럴 때 철학은 권합니다. 무너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건너가게 하라고.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무너짐을 건널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철이 듭니다. 그동안 쉽게 여겼던 관계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참을성 위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이 과정을 낡은 자아의 붕괴라 부릅니다. 스스로 틀을 부수고 다시 짜 맞춰야 하는 가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고통, 그리고 당신은 그의 무너짐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길을 대신 건너줄 수 없습니다. 무너짐을 피하면 그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요.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당신에게도 참혹한 일이겠죠.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가 망가지는 걸 막으려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는 걸 정말 원하는가? 당신이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산까지 살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추락은 그의 그의 교훈도 그의 그리고 그 무너짐의 끝에서 당신의 이름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당신이 건넸던 시선, 당신이 멀어지며 남긴 공배, 그 모든 것이 그의 무너진 틈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짐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무너짐을 그의 성찰이 되도록 기다려 주세요. 철학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깁니다. 한 사람의 삶은 자기 힘으로 건너야 할 강이 있다.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건너줄 수는 없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다 잃고 난 뒤에야 그때의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 곁에서 최대한의 애정을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실수를 감싸주고 한숨을 눌러 삼키며 상처마저 이해해보려 했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 반복되는 무책임,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 철학은 이런 순간에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가 당신을 잃게 하라. 소중함은 잃고 나서야 진짜로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그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당신이 얼마나 조심스레 그를 지켜주고 있는지를. 그는 아직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옆에 있는지를 헤아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떠남이 가르침이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떠남 속에서도 남는 감각이다. 당신이 떠나간 자리에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망가뜨렸으며 누구를 잃었는지를.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회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곱씹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회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철학은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너짐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그 무너짐이 끝난 자리에서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기다릴 필요도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가 언젠가 말하겠죠. 그때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 그러면 조용히 대답해 주세요. 나는 이미 다 말했었다고. 철학은 침묵으로 가르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크게 울릴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입니다. 그를 바꿔보려 애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고 나중엔 따지듯 경고했고 끝내는 감정 섞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신의 언어로만 사람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조금씩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마음이 지쳐가고 표정에 어두운 기운이 깃들고 어느새 웃는 법조차 잊게 되었죠. 철학은 이때 가장 먼저 당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를 바꾸려는 그 마음, 그건 진심이지만 동시에 집착일 수 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순수할수록 위험합니다. 그는 그대로인데 나만 무너지고 나만 무거워지고 나만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만의 것인데 왜 나는 내 삶까지 걸고 있었을까? 철학은 이 질문을 꺼내듭니다. 혹시 나는 그를 통해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내가 옳았음을, 내가 더 깊이 이해했음을 그의 변화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철학은 그 욕망을 은밀한 구속이라 부릅니다. 도움을 가장한 통제, 진심을 빌미로 한 개의 그 순간, 진정한 자유는 사라지고 둘 사이엔 불신만 남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기 파괴를 겪는 걸 허락할 수 있는 용기다. 그가 무너질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며 가만히 바라보는 일,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가 끝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릴 거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바꾸려는 노력 대신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그를 이끌 수 있다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철학은 고요히 속삭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수록 먼저 나의 욕심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그 욕심이 사랑을 위협할 만큼 자라났다면 그 사랑은 이미 서로를 해치는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주세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그의 길은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길을 다시 걸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였고 나중에는 인내였고 그러다 결국 당신의 모든 감정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을 멈추는 수밖에 없었죠. 철학은 그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당신의 마지막 경고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언어를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 언어가
너무 이기적일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상하게 된다는 점이죠. 당신은 참아왔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가가도 그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유대가 아니다.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책임이 없다면 그건 고립 속의 동행일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그 관계, 정말 함께라고 부를 수 있나요? 당신만 이해하고, 당신만 맞추고, 당신만 무거워지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천천히 부숩니다. 모든 관계에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걸 멈추고, 기다리는 걸 멈추고, 도와주는 걸 멈추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발로 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과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정확히 나누는 선택입니다. 철학은 경계를 중시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그가 어디부터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가?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관계는 균열이 아니라 무너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항상 더 많이 애쓴 쪽부터 시작되죠. 이제 당신은 그 균열 앞에서 결단해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을 것인가? 철학자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짜 사랑은 끝을 아는 용기다. 그를 위해 멈추는 것이 그를 위해 계속하는 것보다 깊은 사랑일 수도 있다. 지금 멈추는 당신의 선택이 그에게 가장 늦은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철학입니다. 말은 다 했습니다. 진심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조차 가벼이 여겼고 당신의 마음조차 자신에게 의무인 줄로만 알았죠. 그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당신의 지침도 함께했던 시간도. 그럴 때 철학은 말합니다. 이제 그를 끝으로 데려가라. 끝만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깨닫지 않습니다. 바닥을 찍어야 무엇을 잃었는지를 처음 압니다. 그제야 손을 뻗습니다. 그제야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그 손이 닿는 곳에 당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거듭 말합니다. 누군가를 붙잡아 끝을 막아주는 것은 그의 배움을 해방하는 일이다. 이제 그는 당신 없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를 기다리기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바꾸기 위해 버텼던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끝에서 무너질 때 처음으로 진심이 보일 겁니다. 그때 문득 깨닫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하지만 철학은 단호합니다. 기회는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진심은 내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그의 시간이 비로소 당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자신을 미뤄왔나요? 그를 생각하느라 얼마나 자주 자신을 잃어버렸나요? 철학은 조용히 귀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쓰라. 다른 누군가의 추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깊이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는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겠지만 그건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했던 모든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깊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더 깊은 세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도와줄수록 더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그래서 철학은 가만히 속삭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걸 막지 말라고. 그 무너짐 끝에서야 그는 비로소 당신의 진심을 떠올릴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놓아주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의 추락도 아닌 당신 자신의 깊이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